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적격이었습니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혹들의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이 그의 의혹들을 검증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방해한 겁니다.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이자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든 짓입니다. 무조건 버티면은 민주당과 심손정박이 머릿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겠지 하는 심보로 청문회를 하나만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불가피하게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자 의혹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 후보자의 사조적으로 보이는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추가 조사, 화성 동탄 택지 관련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면담 실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먼저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증 보고서 채택 약속부터 먼저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이런 요구를 국민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증을 기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자료 제출마저 거부해온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부터 수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내세우는 이 정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청와대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 탄핵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입니다.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인사안을 검찰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친문 친위대를 검찰 요직에 앉혔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모두 한직으로 쫓아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 한 것입니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광욱 공직비서관이 이번 인사의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 생산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최광욱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30년 직인 송철호 시장을 민주당 대표 시절 단독 공천한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관련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한 대명천지에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명한 국민은 이번 학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청년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무늬만 청년이어서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그 청년들의 입에서 사고뭉치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그들의 우라통을 자극하고만 있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5호라는 오영환 씨는 조국 가족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허물이고 모든 학부모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다 라고 말입니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작은 허물입니까?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관행적으로 해왔습니까? 아들, 딸을 대학원에 보낼 때 위조해서 보내는 게 별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는 게 작은 허물입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의 인재랍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2호라는 원종건 씨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했느냐 반문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할 대한민국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합류한 20대의 황희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조국 사태 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조국을 옹호하는 방송을 계속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조국을 무조건 옹호하다가 빈축과 공분을 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사람도 무조건 두둔하다가 비판받았던 사람 바로 황희두입니다. 민주당 청년 대변인 장종화 씨도 시대 정신과는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나도 힘들다는 식의 개념 없는 말을 했다가 몰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청년들만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날치기 처리한 위헌선거법으로 교육 현장이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는 걱정이 태산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좌파 위성 정당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표 연령을 18살로 내리는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고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만저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 투표권을 얻은 고3 학생들의 표를 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학교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은 뻔합니다. 학교 현장이 오염될 것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교육이지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신성한 학교가 선거로 혼탁해지는 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안을 조속히 준비해서 발의하겠습니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상식 있는 정당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입니다.